사실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유스티피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은요, 제가 2달 전에 저희 파트너들하고 저희 파트너들 한 몇 분하고 서울에 처음 왔어요. 박물관에. 박물관 저도 처음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박물관 구경을 하고 이제 여기 6층에 여기 테이블에서 나 여기서 강의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우리 파트너 다 이렇게 막 부딪히고 왔는데 2달 만에 강의가 무서웠겠어. 왜냐면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뭐 진짜 뭐 부모님이 잘하면 대가손손 뭐 받는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게 한두 달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해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제 생각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시티 만나기 전에 진짜 유시티 만나기 전에 너무나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건강의 문제를 저는 가족을 저희 아버지가 55세 때 간암으로 특히나 서울에 아산병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3개월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연도가 2003년도. 자, 유시티는 2001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을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던 그 나이가 5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50세입니다. 그럼 제가 5년 뒤에 죽는다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정보를. 몰랐으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라는 거 다 하고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저를 안타깝던 거는 이제 부산에 왔었어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부산에 와서 수가 찬 그 아버지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딸이 제가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나 너 때문에 눈을 못 감을까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부모님이 바라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 선생님, 그 다음에 육사를 지금 나와서 지금 중경이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 어쨌든 먹고 사는 건 진짜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그냥 자식들이 고생 안 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랐겠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할 사람인가요? 답답해서 못해요. 답답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저한테 제의를 해도 성격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저한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자지만 능력이 제가 월급을 받거나 어떤 직업이 있거나 해가지고 제가 평생에 그 어떤 경제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중간에 나가는 그런 공무원도 쭉 공식까지 가니까 근데 기술직이나 아니면 평생 내가 직장을 가지면 나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면서 그때 저한테 제의를 했죠. 우리가 만나서 잘 만났네요, 여러분 맞죠? 제 주위에서 그때 어떤 제의를 했냐면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왜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그거보다도 우리 수모가 건물주고 더 잘 산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다니는 살롱에 원장님들이 멋있었어요. 좋은 데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 될 수 있고 되게 카리스마 있네 하면서 결국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결정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 모친이랑 대립을 했죠. 왜? 모친은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되게 바래요. 왜 성격이 공무원 아닌데 경찰 공무원이 될 것 같아요. 뭐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되게 바래서 대학 졸업할 때 제가 4번인가 6분께 사시더라고요. 30만 이상 되는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그때 수학을 저희 치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좀 자유를 좋아하고 돌아가는 박람회가 있어요. 제가 영락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못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또 어떤 걸 또 제 꼽았냐면 사실 승무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캐세이 퍼스픽이나 싱가포르에어라인이나 뭐 아르게이트 이런 거 제가 시험을 치고 있었죠. 근데 제가 94학번이다 보니까 졸업할 줄 됐을 때 그때 IMF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경력직도 뽑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저희 집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보험가스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살아남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나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뽑지 않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지원이 끊기잖아요. 지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대기를 하려고 했죠.
살이 뽑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몇 년 동안에 이걸 바라보면 손가락 빨 수는 없어요. 왜? 생존 본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2차적으로 선택했던 게 또 누군가가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 제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평생 직업이 되겠네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집안에 네, 엄청난 반대가. 네, 그래서 호적을 팔아! 나가려면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이러면서 제가 진짜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저는 제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어딘가에 갇혀서 사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이걸 하겠어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나왔죠. 집을 나왔습니다. 네, 쫓겨났어요. 네, 쫓겨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암 걸려서 복수가 타고 이제 너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가,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급 디자이너 때 월급 20만 원, 30만 원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는 그때도 그 디자이너를 선택했었을 때 우리 국내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좀 기술을 펼치는 그런 사람 좀 꿈이 컸어요. 저부터 뭐든지 할 때. 그래서 저는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기술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만 원의 초 그 임금이 저한테 그거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솔직히 돈가스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거든요. 방세를 1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 못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굳이 제가 막 고생을 사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저기 갈 거니까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그때 생각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쭉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누가 쭉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제가 20년 그만둘 때까지도 저의 직업을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하지만 저는 그냥 미용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엘리트 코스를 해봤거든요. 유학을 갔다 왔고 그리고 상위층 전담으로 그리고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에 저희 모친 60살부터 70살 우리 지금까지도 저는 1년에 한 번씩 모친을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면서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버는 모든 돈을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또 말씀드린 보태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행하는데 그냥 저의 인생을 보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뮤지트를 만났을 때 특별하게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어요. 특별하게 이것이 저한테 뭔가 기회다 뭐 아니면 뭐 건강을 찾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책임자 하고 있는 그 샵에 이제 우리 어머니 오셨죠. 입사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아메리를 막 먹고 있고 A사를 물을 막 삼다수로 먹고 있고 건강을 좀 관심 있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운동을 막 하고 또 약간 은따지 은따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막 어울려서 막 연예인 얘기하고 누구 시험을 욕하는 이런 데 제가 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책 읽고 약간 은따죠. 어떻게 은따. 네,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뭘 보니 오메가 병원이 거죠.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은 뭐냐면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계속 찌면서 운동을 안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고지혈과 지방간 판정을 받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을 다 떼고 먹었고 제가 왜 이걸 걸리나 나는 이게 걸릴 이유가 없는데 술도 잘 안 마셨거든요. 저는.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오메가3을 보면서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네 하면서 좀 잘난 척을 했죠. 제가 잘난 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카달로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있던 A사하고 겹치는 그것들하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A사를 지금 쭉 한 10년 이상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제 몸에서 처음에 사실 A사 단백질이 많았어요. 새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먹으라 하니까 교차로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 새거니까. 근데 이제 스포츠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잠시 중단하시고 원장님이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원장님 효과 없다면 우리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나오고 네. 정말 희한한 반응이 다 나오는 거야 몸에서.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책을 하나 던져주셨거든요. 고전반에. 네, 그래서 책 고전반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 반응이 나오는데요. 살을 좀 빼고 싶다 이런. 건강은 일단은 젊었으니까 뭐 지방간이 콜레스테롤 그때는 저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큰 심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었죠. 몰랐으니까. 근데 살을 빼고 싶은 욕구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클린을
그 당시에 나왔던 클린을 저한테 권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을 먹는데 한 10일 정도 되니까 4kg가 빠져요. 그래서 욕심이 또 생겨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또 4kg 또 빠져요. 3번 하고 나니까 한 11kg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객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원장님 뭐 하십니까? 원장님 뭐 하세요? 도대체 뭐 먹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쭉 먹었던 A사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막 하면서 뭐 자랑할 때 나는 그냥 PT를 하는 거 자랑하고 제가 뭐 돈 쓰는 거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센터에 오진 않았습니다. 왜? 직장이 뚜렷하고 직업이 있는데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는 이런 분들 돈 벌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편견이 되게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좀 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 이 서울의 길동에 제 94년도 6년도가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유학하고 왔을 때 저희 선배가 영어 통역하는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그 서울로 오라 하셔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석용가 뭐 파는 감금시키는 도시에 저희 가방을 탁 놔두고 감금을 시켜서 3일 동안 저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편견이 심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약간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도망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방을 뺏고 나올 때 저 돈 관심 없어요. 저는 꿈에 관심 있습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네트워크 4단계 사실 모르니까 평이라 가지고 자꾸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토요일날 저희는 말이 안 됩니다. 토요일날 미용실은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매출이 일주일 매출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불현듯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지 우리 스폰서님이 보내준 음원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음원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진호 스폰서님의 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행복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돈은 버는데 너무 이게 경쟁 사회에서 늘 이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롭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뭐 이런 약간의 우울과 공황과 이런 게 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음성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돈보다 저는 저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분 만나고 싶은데 이분 만날 수 있어요? 스폰서님이 와서 이제 프로모션 하잖아 1박 2일. 그래갖고 만날 수 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주최하는 세미나다. 근데 그분의 위에 동생분이 오신다.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결단을 했죠. 그럼 돈보다는 일단 내가 뭔가 이렇게 이끌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앞에서 이제 이진성 스폰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결혼도 안 하고 일에 몰두하고 왜 여자가 결혼하고 일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 자체를 싫어했던 되게 경쟁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등을 놓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의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어서 내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결혼 같은 거는 하지 말자. 그냥 일만 하자. 그리고 난 평생 여행만 다니자. 이러면서 그냥 저를 제한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딱 만났을 때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의 20년과 저의 20년의 비교가 되잖아요. 도구 하나 차이가. 이렇게 결과가 다르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진호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그 돈이 부럽지는 않았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분이 어떻게 20년 저도 책임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살롱에서 책임자고 리더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성 스폰서님의 그 현재 모습과 저의 모습과 뭐가 차이지? 내가 열심히 만약에 안 하고 놀았다면 저는 좀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결혼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저 모습이 다르다면 나는 아직 젊으니 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내가 만약 이 도구를 선택한다면 건강도 찾을 뿐더러 내 미래도 10년 뒤, 20년 뒤 누군가의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의하는 내내 사실은 그 강의가 나중에 음원으로 제가 자세히 들었지만 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어요. 심장이 터지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네트워크에 맞지 않고 나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전 성격도 사실 누구하고 막 불친절한 스타일이에요. 불친절한, 딱 보이잖아요. 불친절한. 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한번 불살라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덤으로 그때 결단했지만 사실 덤으로 얻은 것은 저희 어머니 건강이었죠.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잃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치를 말하면 비싸니? 싸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단하게니 8단계니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경험해보고 나면 그런 말이 쏙 돌아오죠. 이것이 처음에 봤었을 때 그냥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였으면 당연히 가격 비교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지 않고는 이것이 가치가 전혀 모르죠. 우리가 광고를 하고 회사가 광고를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쫓고 이런 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도 빠른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으시겠죠.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먹어보지 않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1%죠. 저희 1%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의지를 가지고 자, 선의지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당신도 같이 한번 하자. 함께 연대해서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네트워크라는 꿈을 꿔본 적 없으니까 뭐 돈을 크게 뭐 10억, 2억 이게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살았으니 내가 이걸 먹고 피수치가 좋아졌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으니 당신도 고생하지 말고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경험해보셔서 당신도 지름길을 가라. 이런 의미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왜? 직업이 있었잖아요. 제가 직업이 있었고 기술직이었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대기업을 졸업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저 같은 헤어 디자이너 기술을 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최고의 직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직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뭐 더 이상 이게 기술적으로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더 이상 아무 데서나 해도 먹고 살만한 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고 이 일하고 저는 그 일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보람되게.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면은 무게감이 다르죠. 내가 누군가의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며칠 전에 일요일 날도 83세 어떤 사업가 어머니한테 생일날이었어요. 그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일요일날 사실 강의실도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사실은 스케줄이 너무 바빠합니다. 화요일날 부산이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또 진영, 김해, 밀양이고요. 그다음 목요일날은 진주고요. 금요일날은 또 부산이고요. 토요일날은 대전이고요.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내기가 정말 힘든데 그날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렸고 그리고 그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그분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고혈압약을 수십 년째 먹고 있었던 그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자 그런데 이제 브리핑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냥 하진 않겠죠. 예전에 제가 그냥 직급을 가려고 아니면은 뭐 우리 파트너로 돈 좀 벌어주게 이런 눈빛하고요. 가서 이분을 살리려고 하는 눈빛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회장님께서 계속 세이브템 얘기하실 때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처음에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나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쪽 남쪽하고는 약간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사실은 일본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막 남까지 돌보기에 너무 살기가 빠듯해. 내 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절한 마음 이득 같으나 괜히 말했다가 이 사람 나를 오해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쪽은 약간 어떠냐면 아직까지도 동네에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좀 인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연대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여기는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도권은 경기도권은 왜냐면 교육이 높으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있지만 거기가 만약에 의식이 문화가 사회적 자본이 뛰어나다면 그 나라는 아마 미국을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누군가가 옆에서 죽어가고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잖아요. 자, 그런 게 뭐라고? 사회적 자본 여인이라는 거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무조건 돈만 쫓아가는. 자, 그런 사회가 되면 이런 지금 경기가 수축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자살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는 유시대에서 뭘 하냐면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나? 저 처음에 그거 봤어요. 저는 직업을 결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여기 왔는데 이 문화가, 이 어른들이, 이 구성원들이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저런가? 저는 불교니까 교회에서 원래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 자체가 너무 보컬이었다. 상류 문화였다. 왜?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다 내 거만 찾잖아요. 내 거만, 나만, 내 가족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왔을 때 배려를 하고. 자, 그런 문화가 20년 동안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티를 왔었을 때 처음에 봤을 때 그 앞모습이 아니라 뒤에 숨겨진 그 95%의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평생 나를 담보로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호 스포서님과 이진석 스포서님이 만약에 저희 스포서님이 아니었고 다른 뭐 라인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못 버티고 벌써 뛰쳐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근데 우리 스포서님들은 이래도 세고 저래도 세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 지금 보시면 스니커즈 신고 왔잖아요. 왜? 아니 구두를 신고 원래도 이 털이를 제가 걸으려면 비도 오고 한 예보가 비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키고 왔습니다. 하지만 타 그러고 뭐 알잖아요. 포멀한 자켓을 입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지금 쌩 메고 왔거든요.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모든 거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이제 앞으로 구성원들이 저희 부산만 해도요. 제가 부산에 매주 금요일날 호스트를 하고 있지만 부산만 해도 지금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다 40대, 50대 초반이에요. 엄청나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에 왔었을 때 연령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40대 젊은 50대 분들이 자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만 듣고 온 게 아니고 검토하시다가 자기의 미래를 보는 거죠. 내 가족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만나기도 하겠고 또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이 걱정돼서 만나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건강은 기본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그리고 유니시티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다른 것을 항상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왜? 우리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처음에? 피검사 하지 않아요? 그렇죠? 피검사, HDL, LDL, TG, 중성지방, 그죠? 당할색소, 혈압. 자, 검사 해보세요. 해보시고 당신이 제품을 경험을 하시고 3개월 있다가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세요. 했었을 때 당신의 피 수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정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파트너들한테 들어갈 때 항상 피검사를 시켜요. 왜? 뭘로 증명하실 건데요? 유시티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좋다고 했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피를 의심스러운 그분이 처음에 왔었을 때 본인 피를 검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사망률 1위가 심혈관이잖아요. 저 여기 오기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암이었다니까요. 저는 암인 줄 알았다니까요. 모든 암을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요. 죽을까봐 건강연령증이 있어가지고 보험이랑 보험 다 들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서 심혈관이라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왜냐면 다 먹고 있잖아요. 옆에 당뇨, 고지혈, 고혈압을 다 먹고 있어요. 영양제처럼. 그러면서 하나 먹으면서 나 건강해요. 나 건강해요. 나 그냥 고혈압 한 30일 먹어서 나 건강해요. 이러시잖아요. 건강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약이 늘어나는 것을 인지도 못해요. 왜? 뭘 믿었습니까? 그분들이? 뭘 믿었습니까? 권위를 믿었잖아요. 의사의 권위. 맞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신다니까요. 근데 저희 동생이 육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걔 거기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허락받고 오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쓰러졌는데 저녁에 오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코마 상태로 숨이 안 끊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검사를 400만, 500만 쳤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줬을 때 그때는 좀 어려서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똑똑해지는 거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제품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을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당신도 제발 당신들도 여기 와서 그냥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라. 그리고 당신이 의심스럽으면 피 검사를 받아보고 당신 정확하게 먹어보고 이게 수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셔라. 그러면 의사가 평생 약을 줬는데 그 약이 하나에서 10알가 늘어날 때까지는 의사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약을 이만큼 타서 계속 그렇게 독약을 먹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호전반응 조금 나오면 뭐 소스를 잡아먹을 것이 하시죠. 네. 왜? 머리로 지식을 인지를 못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저 오늘도 이번에도 저희 시대대회 할 때 우리 파트너들이 한 1000명 오셨는데 자, 호전반응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호전반응.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본인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걱정 안 해야 돼요? 왜 걱정 안 해야 돼요? 회사에서 뭘 했습니까? 자, 그렇죠? 회사에서 자, 의심하지 말라고 뭐 했습니까? 임상했죠, 임상. 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왔어요? 건강기능으로 들어요. 건강기능식품. A사하고 허블라이프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건강식품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 숨어서 들어왔죠. 건강기능. 그래서 그거를 먹어봤던 누군가는 똑같잖아요. 별 차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거부하시잖아요. 그거 먹고 나는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을 미리 그냥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뭐 했다고요? 임상했잖아요. 임상. 회사의 제품을. 아니 제품을 왜 임상합니까? 뭐 때문에 임상합니까? 왜? 의식이 많으니까 의사한테. 내 몸에 임상하지 말고 임상 됐으니까 근데 먹으라 안전하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도 임상했다는 것도 보고 문맥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굳이 자기가 임상을 다 하고 그럼 자기 몸이 10년 뒤에 낳고 나면 그때 말하면 다 죽고 나면 못 하잖아요. 주사 다 죽고 나면 다 죽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임상했잖아. 임상 제품 임상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피수치가 약은 하나 가지고 LDL 하나만 떨어뜨리잖아. 근데 얘는 하나 가지고 20 플러스 하나는 얘는 뭐라고요? HDL까지 올려. 유일하게 HDL 올리는 회사.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자, 회사가 다 해줬어요. 이미. 회사는 이미 다 만들어줬어요. 이미 당신이 건강과 당신이 이것을 판권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는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직 안 하니까 이게 좀 천천히 나 다 하고 나면 나중에 기회가 한번 10번째 줄을 한번 서볼까? 이러시면서 기회를 놓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UCT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남쪽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서울대 출신 있어요. 네, 선생님 출신 있고요. 저희 지금 공무원들 때려치고 지금 전업을 하고 이 사람을 몰두하시는 저희 파트너들 되게 똑똑하신 분 많으세요. 그냥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왜? 이 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 건강을 살려놓고 피 수치를 좋아지게 만드니까 우리가 같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수치만 보여주면 되는데요. 맞잖아요.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맛이 들을 게 없나요? 하나도 못 드셨는데 예? 이 맛있는 주스 하나 식사 15분 전에 못 먹어가지고 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따지시는 그분은 그 몸이 엉망이지 제품이 엉망입니까? 잘 먹다 보면 맛이 내 몸이 좋아지면 좋아지잖아요. 저희 모친 저기 살아계신 저희 모친 다 들어가시든 저희 모친 저희 모친 사실은 지하철 타고 나와가지고 집을 못 찾아다녀요. 초기침에 눈이 아프고 거의 실명이셨고요. 무릎 관절이 그냥 완전히 다 나가셔가지고 버스를 못 오셨어요. 다리를 못 올리시기 때문에 목숨을 못 가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통증과 염증과 시달렸는데 저희 모친의 원인은 몰랐어요. 저분이 아프다 맨날 아프다 하시니까 어머니가 아프다 하시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좋습니까?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맞잖아요. 딸인데 어머니 한두 사람이 지나니까 저희 가족도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다니까요. 그럼 저분 돌아가서 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저는 불안장애.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모친 때문에. 그랬는데 저분 제가 이걸 먹여놓고 저분을 먹여놓고 저분이 살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먹었겠어요? 아니요, 집어 떨치고 난리 났죠. 왜? 저도 그때 바빴으니까 부업하고 있으니까 호전만은 관리를 안 해드렸죠. 그냥 먹으라 하니까 먹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죠. 맛도 없고 물도 이때까지 진짜 한 모금도 안 먹었거든요. 저 모치는 그냥 물만 끓여 먹었어. 옥수수 차 결명돼서 그거 끓여 먹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아픈 원인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물 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 부족. 자, 물을 안 먹던 그들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암 환자도 물을 안 먹어서 걸리는 건데 그 대신에 뭘 먹었다고요? 커피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자랑질을 하죠. 자랑질을 이렇게 포카리 세트를 들고 바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좀 잘난 척 한다고 생물은 안 먹고요. 뭐 있잖아,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비싼 거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무시한 짓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인상 있고, 자, 두 번째 뭐예요? PDR 올라갔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윤시티는 동종요법. 자, 이 동종요법이 뭐냐면 서양 의료, 서양 의료. 서양 한방이에요. 자, 뭐냐면 저는 만약에 이 유니시티 회사가 그냥 건강기능식이었으면 저는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효과가 봤어도 흥겁다 이렇게 있겠죠. 사학적으로는 아예 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동종요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니까요. 여기 와서.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는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무식하진 않아요. 그냥 새로운 개념이네? 뭐지? 하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자,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자, 부작용이 없는 자연 치료제. 그 말 처음 들었다니까요. 여기 와서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니까 호소방이 나왔을 때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분과 이분의 몸이 다른데 똑같은 시세트가 들어갔는데 진단 치료하면서 다른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알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안 좋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저희는 인버스 초이스 포션 마크, 할랄 마크, 안전 마크를 다 받아봤잖아요. 그죠? 마크. 자, 왜? 하도 고전반응 나오니까 중리 단위 이렇게 하시니까 안전하다 제발 좀 먹어라. 그냥 안전하다. 네 몸에 있는毒기잖아. 네가 이때까지 네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약을 그렇게 먹고 물도 안 먹고 탄수화물 계속 먹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이걸 탓해? 네 몸을 한번 봐. 이거 아니에요? 고전반응? 저는 유시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삼천억하고 왜 우리가 이조 못하냐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공식을 아시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공식을 아시면. 자, 그러면 고전반응 같은 거가 사실은 숨기는 일이 아니에요. 숨기는 일이 아니에요. 떳떳한 일이에요. 떳떳한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진단 치료를 하는데 여기 뭐 긋기만 하면은 천연 MRI 아니에요? 천연 MRI?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막혀있어. 여기가 막 두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장에 막 완전 문제가 있어 막. 여기가 막 설사를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독인데? 근데 왜 걱정을 하시고 먹으면 막 호주만 나올 거면 말 못하겠어 이런 분 많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유시티를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개념을 아시면 유시티의 개념을 아시면 이 일은 정말 쉽다. 왜? 피부사 다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5 스텝을 지키게 말하고 그들이 물을 안 먹으면 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클린 뭐 300만, 500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들은 접근하기 힘들었던 거죠. 상류층만 전율.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500만 원 못 끊겠어.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원래 클린으로 막 자유분도 가시는 분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지만 지금 회장님 뭘 냈습니까? 퓨어레이트 세이브 10 내지 않았어요? 자, 그거 얼마예요? 자, 마태 진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정신질환, 공황장애, 맞잖아요. 불면, 우울증.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구성원들이 너무 냉랭하죠. 유시티 아니고서는 너무 냉랭합니다. 밖에 나가면. 유시티 오시면 여기는 환대하고 따뜻하고 친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밖에 지하철만 한번 가러 가보세요. 표정들이 다 묻어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오늘도 서울에 오는데 코 베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두번 들이번 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다른 사업자분이 이리로 가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제가 성공자가 되면 여기 와서 집 하나 사가지고 네, 여기서 폭발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평창동에 제가 집도 제가 네, 드리프게에다 붙여놨어요. 평창도 서태지 집. 네. 왜냐하면 제가 서태지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이잖아요. 혁명. UCT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냐면 저는 독립투사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내가 이 옳은 일을 내가 낳고 내가 살고 우리 어머니 살렸던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구들 살렸던 이 일을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때 돈을 든다고요? 아니요. 제가 제대로 해서요. 이분의 가족과 이분들의 건강을 온 회사에서 건강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짜가 득실득실하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뭘로 말합니까? 수치로 말하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로 드리밀 수 있잖아요. 인바디, 피수치, 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사진 찍으면 그럼 사진 찍어 빠졌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야지. 왜 얼굴이 더 성형같이 더 예뻐집니까? 1타 3피, 1타 3피. 그런 일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지 네트워크로 들어와가지고 남한테 말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겠어. 나는 나왔는데 저번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UCT를 안 나면 그도 아마 미칠 겁니다. 제대로 경험하시면 그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관순 같은 마음, 동수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UCT를 직업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저 5년 만에 직업이 됐거든요. PD에 왔으면 직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약은 한 달에 한두 건 받습니다. 왜? 여기 컨택 갈 사람들만 받아요. 뭐 허벌라이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예약 안 받아요. 안 해요.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이쪽으로 끌어당길 사람들한테만 머리를 지금 한 달에 한두 건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미용을 할 때는 하루 종일 감옥에 매여 있었죠. 그 일을 좋아했다니까요. 그 일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았어요. 그때는 저만 알았어요. 저만 알았고. 그리고 타인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니까요. 회사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려해주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미용실에 큰 살롱 오너였으면 그 오너가 있으시잖아요. 그 오너의 갑질이죠. 그분이 뭐 문 닫으면 끝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그분이 월급을 줄이면 그냥 줄여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 자유의지로 마음껏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요. 내가 3명만 살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100명을 살리든 1000명을 살리든 10,000명을 살리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일하지 말았습니까? 그냥 살 수 있으면 다 해봐. 너 마음껏 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무슨 뭐 나이가 뭐 50 됐다고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너 이제 3년 뒤에 너 나가. 이렇게 합니까? 내가 평생 100세까지 일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일처럼 하지만 일로서 생각 안 합니다. 왜?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회사는 당신의 자본을 쌓는 자산을 쌓는 일이다. 평생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당신의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당신의 쌓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세금 안 내고. 자, 건물주 많으시잖아요. 저 파트너들도 건물주 많으세요. 하지만 공식 네, 지금 세금만 엄청 내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자영업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선의지로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보상이 돌아오죠. 어떻게 해요? 가문이 바뀌는 보상. 자유를 주잖아요 저한테. 평생 시간의 자유가 없었던 저에게 저는 지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요. 가고 싶은 데를 가고요. 놀고 싶은 사람은 놉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는 시스템이 넘칩니다. 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비전을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때가 아직 닦이지 않았고 저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정수 군이 갑자기 서울에서 중국 PMC를 개최했었어요. 우리 홍용희 리더님께서 이제 주최를 하셨죠. 그래서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무작정 갔어요. 중국 PMC를. 선생님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무작정 왔어요. 서울까지. 저 솔직히 길치거든요. 아까도 우리 누가 안 도와주시면 못 찾아왔다니까요. 길이 방향이 없어요, 제가. 이쪽 내가 좀 죽었나 봐요.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도 내비가 없으면 못 가요. 내비가 없으면 못 찾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을 오면서 PMC를 입교를 하니까 우리 권 선수, 또 김현수 스포너님 저희 스포너님이시거든요. 우리 스포너님들이 사실 정말 이때까지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때 저를 딱 보더만 좀 있으면 대전에도 하고 좀 있으면 부산에도 하니까 빨리 가세요. 그냥 여기 너무 멀어 오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희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근데 중급이 처음 그때 개설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번만 듣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거는 저의 직업하고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중급을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추수가 겹쳐가지고 표가 없어가지고 그날만 못 왔어요. 못 오고 바로 대전을 또 갔습니다. 중국 PMC. 또 들었습니다. 중국을. 또 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또 부산에 또 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왜? 너무 간절했거든요. 저는 이곳을 정말 직업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서울까지 오는 이 길이 저한테 멀지 않았어요. 왜?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안내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UCT라는 이 엄청난 비전을 보시고 지금 심혈관을 천연으로, 심장병을 천연으로 나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왜? 저 바깥의 세상에는 몰라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가치롭기 때문에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먹고 될까봐. 참 싫습니다. 아까워요, 이 제품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온 거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누군가가 안내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조상 대대로 덕을 쌓아가지고 모르는 콜드가 와가지고 덕 얘기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권했는데 이분이 안 먹고 병력도 안 하고 하면 이 사람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이 사람이 목이 없는 거죠. 뭔 상관이에요. 맞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일이 재밌고요. 제가 고를 수 있고요. 100명한테 말해서 그 신이 선택한 그들은 오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에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1도 없다. 왜? 일단은 내 피 검사를 하고 먹어보면 될 것이고 내 어머니 피 검사를 하고 먹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색들을 회장님이 처음에 이서준을 들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당뇨 환자들이 수치가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맨날 컬레인 걸고 죽네 사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정말 제발 굶어라 굶어. 자꾸 먹어서 당신이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간헐적 단식 요시노리 모습 간헐적 단식 그걸 접목해가지고 필리메이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의 정신 계속 식탐을 땡기는 그 정신 고치려고 마태 친절을 아침에 제발 좀 먹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식탐을 좀 눌러라. 식탐 누르면 당신의 지방도 없어진다.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시까지 그렇게 식탐이 많은 내가 이걸 먹으니까 차분해지네. 너무 차분해 살이네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식탐이 안 생겨. 12시까지 밥이 안 먹고 싶어. 왜 어르신들 고혈압약 끝까지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겠다는 식으로 막 목숨을 거시듯 밥 먹어야 그 밥을 안 드셔야 무릎을 뜯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마테리얼 한 잔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2시 지나서 밥 먹기 전에 뭐 한다고요? 한약을 먹으랬습니까 제가? 맛없는 한약 아니에요. 맛있는 주스 10% 두포 그거 탁 타가지고 포장 먹고 15분 있다가 먹으면 그걸 못 해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내가 까먹었어요. 당신
먼저 매입에 먼저 넣어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넣으면은 얘가 진단치료를 한다니까요. 어제 코로나가 들어왔어도 얘가 진단치료 100% 밖으로 배설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뇨 환자들한테 자 의사들이 이것도 먹지 마라. 자 과일도 먹지 마라. 밀가루도 먹지 마라. 뭐 먹지 말라 하니까 이제 제한. 살을 빼긴 뺐는데 뭐 얼마 전에 누가 효소 다이어트 한다는데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 뭐 야채 요만한 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못 살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음식의 질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어도 15분 전에만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면 이거 엄청난 자유 아닌가요? 당뇨자한테? 저 이런 정보를 주면 되는 것을 뭐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LC베이스 자 피부에서 LC베이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왜 아파요? 무릎이 왜 아파요?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네?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넣지 않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단백질인데 자 어머니도 뭐예요? 일단 당뇨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고기가 맛이 없어서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요 이러면서 막 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아하세요? 풀 좋아하시고 밥 좋아하시고 김치 좋아하시고 된장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단백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 근육이 녹는다니까요. 그러면 근육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이게 받칠 수가 있습니까? 계속 통증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근테크 상류층은 근테크 서울은 상류층이 많으시니까 여기 강남이다니까 그죠? 그러면 아니 내 몸을 잘 똑바로 걸어다니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LCMS 제가 그전에는 싫어했어요. 저 당뇨였거든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지방도 싫어했어요. 저와 호르몬 약을 10년 넘게 먹었기 때문에 지방을 완전히 제가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살을 쪄 있는데 먹는 지방을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느끼해서 먹을 때마다 코막고 먹었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알게 되니까 LCBS하고 C+를 같이 섞어서 식사 10분 전에 먹었어요.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근력이 2kg 올라가요. 근육이. 네, 근육이 2kg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력이 더 좋아지죠. 밤새도록 운전해도 체력이 안 떨어지니까 뭐합니까? 일만 열심히 합니다. 후원만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12시, 1시에 들어와요. 왜?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돈인데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면 마음 굴뚝 같으나 발이 안 떨어져. 발이 그 테크가 안 되신 분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뭘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 하루에 2끼. 근데 가장 근육이 많이 생기는 제품이 뭐라고요? 피자에 들어가 있는 LC베이스. LC베이스는 치료 식사인데 근력을 생기는.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 저는 뭐 하이모 먹어요. 저는 뭐 무슨 사양우유 먹어요. 돈을 쓰긴 쓰되 결과가 나오는 인바디 해보시면 알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봤습니다. 자 보상은 저는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 네트워크 오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잖아요.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 자 그러면 위에 나한테 정보를 주신 엄청나게 고마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본인은 여기 왔었을 때 뭐라고요? 개인 사업자라니까요. 내가 이 기회를 봤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몸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안내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먹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먹기도 전에 돈 벌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 내 수치를 자 저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당할 수 얼마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 당할 수 어디 보면 4.4입니다. 네. 책을 있잖아요. 저 당할 수 4.4예요. 네, 필그레이트 제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호르몬 약을 먹어서 그냥 살이 쪄 있을 뿐이지 제 피 수치는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 수치를. 여러분도 그렇게 사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였던 제가 당할수록 4.4니까 뭐라고요? 아무 때나 먹어요 그냥. 마음껏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있다가 피가 올라간다. 다시 필그레이트 하면 금방 내려옵니다. 3일 만에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아무거나 먹을 자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를 내가 피그레이트를 하고 내 수치가 좋아졌어.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살짝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빠졌네, 빠졌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저희한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지원을. 오기를 불끈불끈 생기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평화주의라서 그냥 맹하게 있다가 누가 저한테 도전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전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대를 하네, 저한테. 그래서 막, 야, 뭐 다 똑같다. 나 옛날에 20년 전에 뭐 같다. 그거 아니다.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저는 진실을 내가 좋아진 거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수치를 안 보는 거죠.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수치 조작한 거 아니야? 이제 의심 하나하나 내 수치까지 조작하게. 네, 그런 의심, 그분들은 분명히 심각한 당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막 전달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는 이때 뭐 하냐고요? 사람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가면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 죽어요. 네? 만나는 사람 바뀌고요. 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뀐다면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면 희한하게 유시티는 바꿔줘요. 바꿔줘.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너무 좋아. 내가 안 바꿔도 돼. 내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아서 떨어져 나. 알아서 연락 두절. 연락 두절하고 피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약간 정확하게 정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와 의지, 선의지를 갖고 있는 남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누군가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나와 시스템에 이런 데 와가지고 듣고 그리고 어디 PMC 가서 공부 좀 하고 그리고 1박에 가자니까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네. 이 사람들이 더 비전을 보는 거야. 근데 나는 뭐 했다고 내 나하고 얘기만 했어. 수치 보여주면서 소심하게. 뭐 비전도 얘기 안 했어. 그냥 나 나왔어. 나 나왔는데 이거 좀 어머니 아프다며. 좀 한번 해봐. 이제부터 소심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나왔어. 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점을 떴어요. 맞죠? 그럼 또 이 사람은 왜? 완전 열정의 화신이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은 막 자기가 야 이런 거 내가 찾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진짜 피수치 맞아. 야 니도 갖고 니도 당연히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알리고 있죠. 이 사람이 300만 점 떴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원래 네트워크를 해봤다 사람. 꿈을 한번 막 꿨어. 근데 도구가 엉망했어. 왜? 회사가 접고 나서 들어갔거든. 얼마 전에 들어갔던 회사 많잖아요. 그쵸? 메리케이도 있었고 시크릿도 있었고 많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꿈을 막 펼치려 하다가 회사가 접고 들어갔기 때문에 막 마음 상처를 받고 그래서 봤는데 보상을 보니까 회사가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 아이템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오자마자 어떻게 이런 분들은 저희랑 좀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일반인. 그냥 먹고 대먹고 소비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알려줬던. 이분은 사업가니까 막 큼직큼직하게 막. 그래서 이분이 보자마자 이렇게 매출이 떴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 공부했죠. 나하고 거리가 두는 연락 두절, 그 다음에 뭐 샴푸 하나 사주고. 근데 아니 사업한 사람인데 샴푸도 하나 안 사주네. 내 주위에 그렇게 돈 많이 받아놓고는 오메가 하나도 안 사주네. 이런 거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있는 와중에 자 이런 나와 함께 A, B, C가 어디 간다고요? 저 서울 PMC 전문가 코스 여기서 자격증을 따잖아요. 프로페셔널 멘토링 코스 있잖아요 서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홍경혜 사장님이 그 주관하는 서울 강력한 서울 PMC 멀어서 못 옵니다. 멀어서 가까우면 거의 매일 올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저희가 진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만 저는 계속 가고 있어요. 진주 대전을 파트 계속 넣고 헬퍼 계속하고 강사를 계속하고 지금 말일날도 마지막도 진주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서울이 멀기 때문에 저희 파트는 아직까지 서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 안 올 뿐이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평창동에 서태지 집을 사면 여기는 폭발해요 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공무원 딱 은퇴하고 나서 200만 원 준다는데
나한테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했어요? 뭐 이만큼 사가지고 내가 팔았습니까? 나는 뭐 했다고요? 내 몸 경험을 얘기했다니까요. 내 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 이거 동종요법 있고 이거 PDR에 올라갈 때 이거 엄청난 이거 정보야.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누구한테 말할 때 어벙벙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 가치를 알면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야 이거 니 안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왠지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생각이 나죠. 생각이. 자기가 고지혈을 딱 걸렸을 때 내 중간 때문에 가봐야겠네. 자,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주위 200명이 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자, 이런 건 안다. 이거 보고 제가 1,000만 원 벌던 제가 이거 오겠습니까? 직업을 바꾸고? 아니죠, 여러분들. 저한테 제한하지 않았다. 보상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는데요. 확장이. 네. 지금 저 말했잖아요. 처음에 파트너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성격이 안 좋아 보니까 4년 내내 혼자 다녔어요. 혼자. 보세요. 안 좋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4년 내내 공부만 했어, 공부만. 와가지고. 근데 가면은 안 와도 된대. 가면은 회원가입을 해주는데 안 사. 가면은 한 번 먹는데 오지 말해. 맨날 오지 말해. 그래서 그 남자 씨가 뭐 했다고요? 세븐코아 운동하고 정신적으로 저를 단련시켰죠. 그러면서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시스템이 없는데 강의를 안 듣는데 무슨 갑자기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제가 돈을 벌겠습니까? 시스템 오니까 저분은 저렇게 하네? 저분은 저런 게 저런 거 닮아가야 되겠네? 이런 거를 좀 내가 받아야겠네? 하면서 뭐 했다고요? 저를 변화시켰다니까요. 저를 완전히 네트워크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다 보니 파트너들이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랑 합류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내가 쌩하고 저 사람 성격도 저거 해줘서 하는데 쭉 보니까 뭔가 불친절하긴 한데 약간 신뢰가 있어. 말한 걸 지켜. 불친절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믿음이 가. 말한 걸 지켜.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친절하게 사기꾼은 원래 친절하잖아요. 말하면 안 지킨다니까요. 말해놓고 뒤에마다 다 엎어. 근데 저는 무뚝뚝하지만 제 말한 거는 끝까지. 그리고 제 이득보다는 누구? 파트너의 이득. 이걸 남을 먼저 도와주는 약간 독립투사 정의로운 스타일이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멤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왜 귀찮게 저렇게 다 그려야 돼요? 얘가 반복 이질이 있어가지고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왜 다 그려야 돼? 그 25만 점 3명씩 딱딱 100만 점 해갖고 내려가면 그 12세대면 21억인데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이걸 다 그려야 돼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홈미팅을 하다 보면 타 그룹 이제 이렇게 좀 섞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그룹은 멤버가 많잖아요. 그쵸? 이준호 퍼스널 그룹, 유태의 그룹 멤버가 많아요.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타 그룹을 가보시면요, 또 비슷해요. 어디서 찍었는 것 같아요. 저 북한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정장부터 해갖고 모습이나 나이대나 똑같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저같이 약간 모질라고 잘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거기 가면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준호 퍼스널 그룹이 아니었으면 못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김나수 선생님 계시지만은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이준호 스폰서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저같이 이렇게 좀 막 사는 애들도 와가지고 PD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그래도 좀 더 정돈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저희 집 모친이 지금 인상을 쓰시면서 또 고함 지르자 또 하면 감시를 하시는데요. 맨날 강의할 때마다 좀 고함 좀 지르지만 해도 좀 언어를 좀 디자인하고 좀 감정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맨날 단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열정이 더 생기는 거를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어디 왔다고요? PD 왔잖아요. PD. 근데 제가 이게 4천, 2천, 1천 이거 뭐 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꿈은 뭐냐면
저희 팀이 있거든요. 월 10억을 버는 25명 CCM. 저희 만들 겁니다. 저희 팀. 25 CCM이 저희 이름입니다. 팀장님들이 지금 저희가 한 소명 돼요. 그들은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시스템에서 시킨 대로 정말 PMC를 한두 번에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오지 마라 할 정도까지 듣고 있습니다. 계속 1, 2대를 하니까 저희가.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저는 서울부터 그 자세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윤식띠가 저는 우량 아기 PD예요. 우량 아기 PD. 왜냐면 PD 된 지 1년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얼마나 스타감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알려드리는 거지만 저는 PD죠, PD.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저를 만약에 다시 초대하신다면 PD로 머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 성공은 안 할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장이 약간 많이 모질하잖아요. 많이 모질하면 밑에가 똑똑해요. 왜? 보완을 해줘야지 이 팀이 이끌고 가는 건데 내 혼자 너무 잘 나가고 됐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해요. 죄송하다고 바로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오히려 저를 오히려 이렇게 보완해주고 저를 같이 키워주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제가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혼자 잘나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녔는데 여기는 제가 약간 모자라도 저를 보호해주는 팀이 있고 저를 보호해주는 스폰서님이 있고 저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다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무조건 결정하지 마시고 소비자를 하시든 소개자를 하시든 사업자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은 유니시티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시간 동안 많은 얘기, 저도 사실 정말 많이 밤새서 공부를 했어요. 뭐 하니까 공부하면 보면은 막 뛰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듣고 싶은 다음번에 또 초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중요한 거는 유니시티는 진실이다. 그리고 여기는 진정성 있는 리더들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 저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형제 라인으로서 저도 나중에 우리 이진호 스폰서님께 일주하는 그런 또 파트너로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